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은 트럼프 현 대통령의 불복 이슈로 생각보다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. 전일에 나스닥은 2.59% 그리고 다우지수는 1.95%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만, 불복 이슈가 조금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면서 오늘 오전 9시 이전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제가 보면서 오늘 시장이 좀 좋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나스닥 선물지수가 오늘 좀 빠지고 시작을 했거든요. 보통은 전일에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확인을 하고, 그리고 뭐 당일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예측이 최근에는 됩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날들이 이 미국 시장과 커플링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 환경 속에서 금요일인데다가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워낙 최근에 장이 좀 좋았고 불과 한 5일 정도, 이번 주 내내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.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양봉이 좀 세게 나와주면서, 코스피입니다. 양봉이 좀 세게 나와주면서 어쨌든 상승을 좀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, 그 조정에 대한 명분, 사유를 이번 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,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약간 밀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눌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얼마든지 뭐 월요일까지 조금 눌리고는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, 월요일 정도, 한 이틀 정도 눌리고 나서 화요일부터는 불확실성,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방, 언급 이런 것들과 크게 연결이 되지 않고 조금 무관하게 시장이 좀 전 강하게 가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오늘은 외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를 7,950억 순매수를 했거든요. 그렇다라는 것은 국내 코스피 대형주 혹은 실적주 위주로 상당히 좀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습니다. 뭐 환율이라든지 혹은 어떤 유가, 뭐 그런 부분들도 안 좋게 현재 그 시장을 압박하는 재료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리고 월요일날 하루 정도 더 눌리면 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신호가 나와주지 않을까. 그 뉴스들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복 이슈에 대한 몇몇 주들이 있더라고요. 뭐 크게는 이제 펜실베니아가 가장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,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만, 어찌됐건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공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조금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. 물론 주말간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,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좀 될지는 주말간 좀 시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, 제 판단으로는 월요일 정도에는 좀 눌릴 수 있지만 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오후 11시 7분입니다. 얼마 전에 미국 시장 썸머타임 해제가 되고 다시 11시 반에 국내 시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30분 뒤에 어떤 식으로 좀 장이 시작할지 저도 참 궁금하게 금일 좀 지켜보고 잠에 들 생각인데,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11시 반 이후에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좀 그 내일 오전에 확인하신다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계략적인 예측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상황 속이고요. 지금 보시면 2450포인트 정도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다만 그 트럼프의 이슈가 언제쯤 잠잠해지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만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받쳐줬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개인들이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, 외인과 기관은 통틀어서 한 6,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음봉으로 좀 눌렸어요. 뭐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22평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고요. 5위평선과 22평선이 거의 골든크로스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하루 정도만 눌리더라도 수요일 정도엔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금 좀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개별 종목별로 수급,
어떤 그 주체가 들어와서 사고팔고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시면서 가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시젠인데요. 역시 시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 그냥 그러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일에 한 7%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3.58% 하락을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.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양봉 띄워놓고 음봉으로 밀리면서 다시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. 이번에도 이렇게 양봉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지금 좀 밀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빠졌으면 했는데 4% 가까이 빠지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보통 차트를 볼 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캔들과 거래량을 좀 보는데 오늘의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. 어떤 특별한 시그널이 있으려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좀 터져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거래량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음봉에 담길 의미는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표를 보자면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보면 어찌됐건 지금 상승 쪽으로 추세를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시점에서 보통 이제 매수, 요런 시점에서 매도 이렇게 하는 거 보통 아마 보신 분들 조금 이제 뭐 지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렇게 봐도 현재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오늘 이렇게 빠진 가장 큰 이유를 좀 살펴보니 오늘의 당일 주요 거래원에서 매도를 JP모건하고 UBS가 했습니다. UBS 두 개의 외국 주계 증권사가 좀 순매도를 했고요. 보시면 또 전일에는 이렇게 강하게 좀 끌어올린 주체는 어제는 또 이제 UBS하고 모건 스탠리하고 JP모건이었어요. 근데 오늘은 이 UBS 그리고 JP모건 좀 나가줬는데 어제 이게 지금 11월 5일입니다. 어제 UBS가 84,000주 순매수했고 거래원에서 JP모건이 46,000주 순매수를 했잖아요. 오늘은 84,000주보다 조금 더 모자른 76,000주고 36,000주니까 4만 주 넘게 매수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 나오진 않았다고 봅니다. 조금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우선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개별 종목으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코스닥을 좀 대표하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로 인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의 어떤 악재가 코스닥에 일부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 시젠을 가지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좀 흔들리다 보니 요렇게 좀 국내 시장에서 개별 종목으로는 뭐 시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요. 2등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지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판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. 그런데 이렇게 좀 눌림이 있고 나서는 다시금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들어와 주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저는 막 손해보는 시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기관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어제는 비싸게 사서 올려놓고 오늘은 좀 싸게 팔았다. 아닐 수도 있겠네요. 좀 저가에 잡아서 오늘 이렇게 좀 싸게 팔았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게 시간대별로 지금 보자면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시간대별로 어제 지금 제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 지체하기 좀 그러니까 우선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는 계속적으로 UBS가 쭉쭉쭉쭉 순매수를 했어요. 처음에 딱 한 번 사고 안 산 게 아닙니다. 장중에 계속 순매수를 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초반에 좀 순매수를 하다가 멈췄는데 모르겠습니다. 어제의 최종적인 상승분 한 7% 정도의 상승분에서 오늘 이렇게 뭐 리스크 해지 차원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이든 했다. 그래서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어제 정도 수량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거래원을 봤을 때
거의 근 10월 한 23일, 10월 한 1일부터 해볼까요? 10월 1일부터 이렇게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의 순매도와 순매수를 따져보면요, UBS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18만 주 정도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했죠. 많이 했고, 어쨌든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EBS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, 이 UBS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사면서 빠졌을 때 좀 팔아주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UBS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뭐 CS라든지 이런, 물론 CS는 좀 단타성이 좀 강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UBS 같은 경우에 상위권에서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 조금 이렇게 팔아준다라는 것은 뭐 완전히 본인이 매집한 물량들을 다 팔았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해외에서의 이슈가 국내 시장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해지로 조금 순매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, 추가적인 조정이 있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다시금 또 충분히 들어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많은 수량을 빼버린 게 아니잖아요. 차트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캔들 차트에서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, 물론 이탈이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UBS라든지 뭐 JP모건이 어제 산 정도에 대한 금일 이탈이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30만원 정도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, 오늘 이렇게 트럼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밀렸잖아요. 그래서 이 30만원에 대한 다시 한번 터치를 좀 못하고 다시금 조정을 하면서 조금 한 24만원 5만원까지 눌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. 지금 22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, 보시면 이 초록색이 22평선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조금 들어볼게요. 이렇게 지금 22평선 위에서 좀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좀 정배열이 되면서 52평선, 22평선, 62평선 쭉 정배열이 되면서 힘을 좀 받으면서 쭉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돼서 30만원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, 27만원대에서 이렇게 지금 다시 27만원까지 내려왔고, 여기서 다시금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 후에 반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여기서 한 번, 두 번, 세 번 눌리면 다시 또 계속 눌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최소 월요일에 아래꼬리 달고 화요일부터는 양봉을 좀 뽑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좀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30만원을 돌파해서 32만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뭐 잔고에서 신용잔고는 한 7.8%니까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크게 뭐 이슈는 많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우선은 이 금액대에서 27만원을 잘 좀 지켜주는지가 저는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최소한 월요일에 조금 밀려도 화요일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또 코스닥 시장을 좀 선도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겠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, 단일가에서도 조금 밀렸습니다. 그렇지만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거래량이 없는 음봉, 다만 이 음봉의 어떤 매도 주체는 기관과 외인, 기관과 외인인데, 그 중에서 이 외인은 어제 산 물량을 다 순매도한 것이나 다름없다. 오늘은 금투가 좀 많이 좀 매매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투신하고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계속적으로 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물량을 이렇게 땡겨놨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 수량에 대한 어떤 뭐 한 번에 그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빠른 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조금 더 하루 정도는 이렇게 많이 좀 빠졌지만, 이런 빠짐은 다시금 다음 주 한 월화 정도 상간에는 되돌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. 기관이 굉장히 오랜 기간 샀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, 그래도 추가적인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. 우선은 주말간에 그 트럼프에 대한 불복 이슈가 얼마나 시장에 많은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다음 주 5일은 시젠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날 거잖아요.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,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에 대한 이슈, 그리고 코로나가 얼마나 좀 확산이 더 되는지, 그리고 백신에 대한
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신다면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좀 빠졌을 때, 그죠? 빠졌을 때보다 지금 좀 많이, 어쨌든 전일에 이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는, 순매수 양을 거의 반납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었는데요. 충분히 다시 시장이 시장이 좀 돌아서는 느낌이 든다면, 외인과 기관은 제 생각에는 현금을 들고 지금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월요일, 길게는 화요일까지 좀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어찌됐건 뭐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요, 상시로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,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